안녕하세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헥토헬스케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헥토헬스케어는 드시모네라는 프로바이오티스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대표이자 그 기업 부설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방법을 잘못 알아서 그 효과를 덜 보거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하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고 그걸 통해서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좋은 균이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방어입니다. 유해한 균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은 장벽막 강화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은 장벽을 통해서 우리 인체 안으로 들어오죠. 이때 나쁜 균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장벽막을 튼튼히 해줘서 영양분은 흡수되되 나쁜 균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가 대사작용인데요. 좋은 균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들을 함께 분해해주고 또 다양한 미네랄 같은 것들을 흡수하는 도움을 주고 대사 기능에 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능이 면역 조절 기능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장 환경이 필요한데 이 유익균이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질문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나요? 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WHO 세계건강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균으로서 충분히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 그 균이 살아있어야 된다, 균이 충분해야 된다, 건강에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에 따라서 한 100조 마리 정도의 미생물을 산다고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들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유산균을 섭취해야 됩니다. 균수가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른 접근 방법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반적으로 동결 건조된 분말 형태로 존재하는데 한국 식약처에서 규정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수는 1억부터 100억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4,500억 정도의 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고농도 제품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을 통해서 그 효능이 얼마나 검증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특정 제품의 명을 치면은 거의 관련 논문들을 쉽게 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검증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시모네는 2009년에 한국식약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군에서 국내 최초로 개별 인정을 해준 그런 제품입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산균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들어와서 손상받지 아니하고 잘 살아서 장까지 도달해야지만 이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식이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그때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위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공복이 맞습니다. 위산은 우리 몸에서 항상 분비되긴 합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나쁜 균들, 바이러스나 독소 이런 것들을 위산이 분해시켜줍니다. 위산이 항상 24시간 분비되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일정한 양의 위산이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공복 시에는 위산이 굉장히 적게만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는 포인트는 음식을 먹은 직후입니다. 음식물이 있는 환경은 위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그 손상의 정도가 심하게 됩니다.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유산균은 공복에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항생제를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의견은 항생제를 복용할 때 유산균을 먹게 되면 유산균이 파괴가 될 것이다. 항생제를 다
복용하고 유산균을 섭취해서 다시 망가진 유익균들의 어떤 그런 구성을 회복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야말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드시 섭취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건강도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미생물의 다양성들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과학 발달 때문에 다양한 질병들이 극복됐지만은 또 항생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들의 남용과 오용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이 많이 손상이 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믿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생아입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무균 상태로 양수막에 쌓여 있죠. 그때는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출생하는 과정에서 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건강한 엄마의 질벽에는 유익균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락토바실러스라는 아주 잘 알려진 좋은 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올 때 몸에 다 좋은 균들을 받기 때문에 건강한 균을 일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의 질에는 건강하지 못한 균들이 안타깝게도 좀 많기 때문에 자연 분만으로 나온 아이들 경우에도 좋은 균들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능한 한 좋은 균들을 먼저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좋은 균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인체에 좋은 균으로 알려진 균들이면 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제품마다 들어있는 균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신생아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은 기능하지만 안타까운 점 하나는 이미 손상돼서 나한테 없는 균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빈 자리를 채워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영속적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일단 어떤 제품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일반적으로 그런 분말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캡슐이 있지만 캡슐 열어보면 그 안에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건조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온도입니다. 동결 건조된 균들이 잘 보존되려면 냉장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최소한 18개월, 24개월 정도 보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살아있게 하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입했을 때 당시에 실온 보관 제품이더라도 이거를 내가 한 말이라도 더 살아있는 상태를 보존하려면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혹자는 드셔보셔 라는 뜻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은 드시모네라는 의학자이자 박사분인데 이태리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드시모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